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여기 일본 여성은 지금 일본은 한국으로 인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전통적인 결혼 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유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7년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본인 커플을 이어주면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을 매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 상담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런 방식이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고, 저 역시 그 원칙에 맞춰 많은 커플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커다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일부 여성 회원들이 평소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남성과의 매칭도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웃으며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본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매칭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점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여성 회원들만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줄 알았지만 점차 많은 회원들이 상담 도중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이 일본인 커플을 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회원들은 제 대답을 듣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상담이 끝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회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결혼정보회사의 특성상 회원 수가 줄어들면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하자 사내 분위기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신규 매칭 상담이 줄어들었고 직원들끼리도 이전처럼 밝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부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에도 몇 번씩 회원 관리 시스템을 들여다보며 이탈한 회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매달 더 많은 회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영진을 포함한 주요 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그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최근 회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 내에서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지켜오며 많은 커플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여성들의 결혼관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온 것은 분명 큰 장점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곧이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을 주선하는 회사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됩니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거부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까지 상담했던 여성 회원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기회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던 표정, 그리고 결국 다른 회사를 찾아 떠났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먼저 일본 여성들이 왜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유키 씨, 이 조사를 직접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일본 남성과 일본 여성의 매칭만을 담당해왔고 한 번도 이런 방식의 조사를 진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저는 우선 기존의 여성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평소라면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직접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흔쾌히 응해주었고, 특히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진행한 회원은 30대 초반의 한 여성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저희 회사에서 활동했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녀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일본인 배우자를 원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녀는 커피 잔을 손으로 감싼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제 주변 친구들이 먼저 경험을 공유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인 흐름에 가깝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이 한국 남성과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감정 표현과 연애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애를 할 때 남성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일본 남성과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았고 데이트를 해도 그냥 일상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 남성들과 연애한 제 친구들은 입을 모아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 친구가 한국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후 보낸 메시지예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 무사히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라고 적힌 메시지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연이어. 오늘 내가 너무 예뻤어. 항상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쉽게 보기 힘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일본 남성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오랜 연애를 해도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애정을 표현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또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남성들의 외모와 패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스타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여성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남성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이 문제는 단순한 연예인 선망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 회원과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고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화 도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SNS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한 한국 남성의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스타일이 너무 세련되지 않나요? 화면 속에는 정갈한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수트 차림의 남성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게시물에는 출근룩, 주말 캐주얼룩, 운동할 때의 복장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담겨 있었고 하나같이 깔끔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도 이런 스타일의 남성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녀는 일본 남성들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옷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입는 정장이 거의 교복처럼 정해져 있다 보니 스타일의 변화를 주려는 시도 자체를 잘 안 하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똑같은 정장을 입어도 넥타이 하나, 셔츠에 핏 하나까지도 신경 쓰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제가 평소에 회사 동료나 친구들의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일본 남성들의 패션이 단조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외모와 패션에 신경 쓰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저는 그 결과를 정리하여 회사 내부 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조사의 결과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 여성 회원들의 선호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일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감정 표현이 적극적이며 가정적이고 배려심이 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외모 관리와 패션 감각, 연애에서의 태도 등이 일본 여성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고 몇몇 직원들은 이미 자료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결혼 정보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한국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경쟁 업체들은 이미 이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점점 더 많은 회원들이 이탈할 것이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간부가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인 커플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일본 여성들의 결혼관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더 나은 결혼 생활을 기대하는 여성들의 진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을 연결하는 결혼 정보회사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업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표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고객들에게 최적의 결혼 상대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변화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을 전문적으로 매칭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려 했던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고민하는 듯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곧바로 실무진들은 한국 남성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내 결혼 정보회사들과의 협업을 고려하는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일본 여성 회원들에게 새로운 매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파격적인 이벤트를 통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 남성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었어요. 일본 여성 회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남성과의 매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성 회원들까지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저희 회사에서 만족하지 못해 떠났던 회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매출 역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 분위기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기존에는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이제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상담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더욱 바빠졌고 매칭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하게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일본 남성 회원들 중 일부가 이 변화를 불편하게 느끼며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놔두고 한국 남성과의 매칭만 강조하는 겁니까? 라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 남성들도 충분히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일본 남성 회원들도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분석한 후 일본 남성들에게 연애 스킬과 감정 표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기획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시도는 일본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일부 회원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을 이어주는 전문적인 결혼 정보회사로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경쟁 업체들까지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고
철저한 매칭 시스템과 정교한 상담 과정을 통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남성 회원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점점 그들의 매력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남성들과는 다른 태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차이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남성 회원들의 가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본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들과도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본인 커플을 매칭하는 상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회원들과 상담할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남성들과의 상담은 보다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대화가 오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가입 서류를 검토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정보를 살펴보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3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일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 일본어가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서 저는 그의 간결하고 진중한 자기소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실한 태도와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유키입니다. 오늘 상담 예약하셨죠?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나요? 혹시 특정한 성향이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조건보다도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원들을 상담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해왔지만 대부분은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무엇보다도 편안함과 이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와의 상담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단순히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는 늘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도 가끔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도 바쁘셨죠? 요즘 상담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컨디션을 걱정해 주었고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존재가 제 일상 속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와의 관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한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유키 씨, 사실 저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부터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도 같은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과연 괜찮은 것일까 고민도 많았지만 점점 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늘 저를 배려하며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해 주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났던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했고 그 점이 저에게는 무척 신선하고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와의 연애를 통해 저는 스스로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남성들의 연애 방식이 일본 남성들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 또한 개인적인 삶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정보회사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역시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변화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를 조사했던 것이 결국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저희 회사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틀 안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변화는 한때는 혼란스럽게만 느껴졌던 한국 남성들의 인기 덕분이었고,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예상치 못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